퇴직 후 퇴직금 1억을 받고 웃었던 한 남자, 그리고 1년 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라며 고개를 떨군 그의 이야기.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은퇴 후 1년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억이면 12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12년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지만 막상 수입이 끊기면 돈이 모든 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냉정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0세 김영수 씨입니다. 그는 수도권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에 그동안 모은 적금, 그리고 부인 명의의 예금까지 합치면 대략 2억 5천만 원. 그는 이 정도면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평생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둔 친구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퇴직 직후 3개월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시간의 감각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분 단위로 쪼개 살았지만 이제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 8시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TV를 보며 밥 먹고 낮잠을 자다 보면 하루가 저녁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식탁을 치웠고 아들은 아빠 또 집이야? 라며 툭 던졌습니다. 어느 순간 김 씨는 나만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닥친 건 돈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중 절반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고 퇴직자 모임에서 요즘 배당주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좌가 오르내리는 걸 보는 재미로 하루가 갔지만 어느 날부터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들인 종목이 배당은커녕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은 현금은 생활비로 조금씩 녹아내렸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통장 잔액은 3천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공백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명절마다 전화가 오고 회식 자리마다 중심에 있었지만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도 형, 나 요즘 좀 바빠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부인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며 피했고 아들은 자기 방 문을 닫았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비용이었다는 걸. 이 사례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이내에 퇴직금 대부분을 소진하는 사람이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돈을 여유의 보상으로 착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은 미래 생존 자금이라고. 즉 퇴직 후 20년을 버티기 위한 연료이지 12년의 자유여행 비용이 아닙니다. 게다가 퇴직 직후의 감정적 공백은 소비를 자극합니다. 평생 일하며 억눌렸던 욕구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행, 골프, 외식, 자동차 올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최소 6개월은 돈을 쓰지 않는 적응기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돈보다 일상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루틴을 만들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목적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한 번에가 아니라 조각내서 써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 투자금, 자기계발비로 나눠 관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 배당 혹은 소일거리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의 복원이 핵심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은 사라졌지만 인간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역 도서관 봉사, 작은 커뮤니티 활동, 시니어 재능 기부 등은 소속감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수 씨 역시 뒤늦게 이걸 깨닫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기초 강의를 맡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 받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경험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은퇴 후 1년, 그것은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실험기입니다. 이 시기를 버티느냐 무너뜨리느냐에 따라 이후 20년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의 여유이자 기회의 자원입니다. 돈을 지키려면 우선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신을 지키려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천천히 더 작게 시작할 걸. 그 말은 후회의 고백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퇴직금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버는 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보상으로 착각한다. 일터에서 버틴 세월에 대한 위로, 견뎌온 스트레스에 대한 상금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소비의 폭발이다. 김영수 씨의 사례처럼 평생 못해본 일을 하겠다는 열망이 앞서지만 그 안에는 공허와 불안이 섞여 있다. 사람은 일로 채워졌던 시간을 잃으면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한다. 그게 여행이든 골프든 고급 식당이든 그 행위의 본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존재 증명이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너무 비싸게 치러진다는 것이다. 퇴직금 1억 원이 주는 착각은 이 돈이면 몇 년은 괜찮을 거야라는 안심이다. 하지만 가계부를 펼쳐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돈은 녹아내린다. 월 250만 원만 써도 1년이면 3천만 원이 사라지고 작은 지출이 쌓이면 속도는 더 빨라진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버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의 가장 큰 위험이 감정적 지출이라고 말한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일수록 돈을 쓰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좀 즐겨야지, 그동안 가족에게 못한 걸 해야지 같은 말 뒤에는 사실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다. 일의 끈이 끊기면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상실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 불필요한 지출, 과도한 자기 위로 그리고 허공에 던지는 소비가 그 증거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은퇴자는 돈을 먼저 쓰지 않는다. 마음의 균형을 되찾은 뒤에야 지갑을 연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다. 김 씨처럼 명함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건 존재의 투명하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직급이 나를 설명해줬지만 이제는 이름 썩 자로만 평가받는다. 그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멀어진다. 친구였다고 믿었던 동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모임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나는 초대받지 않는다. 이 고립감은 사람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전된 인정욕구라고 부른다. 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좌절될수록 자신을 숨기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점점 말을 줄이고 외출을 피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결과 우울감은 깊어지고 부부 관계에도 균열이 생긴다. 배우자는 당신은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묻지만 정작 본인도 이유를 모른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보다 나의 존재 이유를 잊는 데서 온다. 다시 말해 일의 부재보다 역할의 부재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1년을 심리적 재적응기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일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구조를 짜야 하는 설계자로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시간의 재구성이다. 일할 때는 시간이 나를 끌고 갔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시간을 끌고 가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사람을 만나는 약속, 취미 활동 올 내가 만드는 일과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소속감의 회복이다. 돈보다 더 강력한 회복의 힘은 관계에서 온다. 지역 커뮤니티 재능 기부,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재접속 장치다. 김영수 씨도 퇴직 1년 뒤 구청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시작하며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 한 문장이 바로 은퇴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유가 있는 하루는 버틸 수 있고 이유가 없는 하루는 사람을 무너뜨린다. 셋째는 돈의 구조화다. 퇴직금은 결코 한 덩어리로 두면 안 된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투자 계좌를 분리해두고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임대 수입 혹은 작은 파트타임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하다. 돈의 절대액보다 흐름이 안정감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자기 정의의 제작성이다.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 배우자이자 부모이고 시민이며 여전히 성장 중인 사람이다. 그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일의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듯
퇴직은 정체성의 종료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김 씨는 퇴직 2년 차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처음 퇴직금을 받았던 날의 환한 미소와는 달랐다. 이제는 현실을 아는 웃음, 하루를 설계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는 말한다. 이제야 알겠어요.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새로 배우는 거였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은퇴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돈은 언젠가 줄지만 배움은 줄지 않는다. 관계는 변하지만 의미는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다. 퇴직금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안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들어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란 끝난 삶의 결산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할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웃으며 퇴직금을 받던 그날보다 오늘 하루의 밥상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은퇴를 맞이한 것이다.